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를? 와, 피아노 잘 친다. 너무 잘 친다. 요즘 정말 이 말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친다는 건 과연 뭘까요? 피아노는 음악을 표현하는 도구죠. 악기입니다. 깨끗하고 완벽한 테크닉은 물론이고 흠잡을 데 없는 음악성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연주를 보면서 그저 우와 피아노 진짜 잘 치네가 아니라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가 빚어내는 그 음악에 그냥 완벽하게 빠져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모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을 뛰어넘는 연주를 소개합니다. 피아노를 단순히 잘 친다는 걸 뛰어넘는 연주를 보면요, 작곡가, 연주자, 그리고 청중 이 세 개의 삼각형을 완전히 잊고 내 자신도 잊어버리죠. 오직 음악만 남게 되는데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유독 기억에 남는 연주가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피아노를 치다와 음악을 하다는 다릅니다. 앞선 개념이 기술적 관점이라면 뒷선 개념은 보다 예술적 관념이 되겠네요. 물론 음악을 하다라는 이 예술적 관념은 피아노를 치다라는 이 기술적 관념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 연주자는 무수히 많고 또 그런 공연도 매일 저녁 열리지만 음악이 남는 공연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손가락이 잘 돌아가는 것은 피아노를 치는 행위의 일부죠. 이것은 운동성의 일부이므로 인간의 신체가 최고로 기능하는 10대에서 20대 사이에 기록적인 테크닉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젊은 연주자들은 대단한 테크닉과 음량, 파워 등 기술적으로 와우를 보여주게 되고 단지 피아노를 치는 기술을 놓고 배틀을 벌이기도 합니다. 콩쿠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 젊은 거장들 중 몇몇은 이런 기술적 와우에 세월이 쌓여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을 일부 이미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극소수의 그들은 노장으로 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 둘 그 와우 이상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로 미뤄 짐작해 보셨나요? 저는 과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짐작하신 분들 많을 듯 합니다. 바로 러시아 음악계의 황제, 짜르라고 불리죠. 21살에 제6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미하일 플래트네프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 사진이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임윤찬 씨, 조성진 씨에 빠져 있듯이 저는 한창 피아노를 공부하면서 바로 이분에 빠져 있었어요. 플래트네프. 그리고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미하일 플래트네프, 어떤 연주자길래 제가 그토록 좋아했냐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악과의 대화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아티스트다. 보통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playing the piano라고 하죠. 그리고 피아노를 콘서트에서 연주했어요 하면 perform 했다고 합니다. 플래트네프는 play와 perform을 뛰어넘어서 페인트 하는 음악가예요. 페인트,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컬러로 채색하는 피아니스트 플래트네프는요, 베토벤, 쇼팽, 그리고 리스트 등을 연주할 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들과 음악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보면서 연주자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 플래트네프의 음악에는 베토벤과 쇼팽도 있지만 플래트네프 자신의 의견과 취향이 있는 것이죠. 플래트네프가 이런 연주를 보여줄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마치 락마니노프나 호로비츠 그리고 루벤슈타인 같은 피아니스트도 그랬던 것처럼 플래트네프도 작곡을 했어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던 해에 피아노 5중주곡을 발표한 건 너무 놀랍죠?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들과 교향곡, 비올라 협주곡, 첼로 소나타, 락마니노프 주제에 의한 피아노 변주곡,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또 2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판타지아 헬베티카, 연주 시간이 무려 30분인데요. 편곡 작업을 한 건 물론이죠. 2006년엔 재즈 모음곡도 썼으니 이분의 천재성을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둘째, 그의 지휘 경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플래트네프는 1990년 러시아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인 내셔널 오케스트라 RNO를 창단해서 직접 지휘합니다. 30년간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많은 거장 아티스트들이 사랑하는 지휘자라는 이 또 다른 별칭도 갖게 됐죠.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을 플래트네프의 지휘로 들어봐야겠죠. 그의 지휘 경험 또한 그의 피아니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그래서 그의 연주를 보면 단순히 피아노를 친다가 아니라 피아노라는 악기를 마치 지휘하듯 연주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플래트네프. 셋째, 물론 작곡과 지휘 경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피아노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플래트네프는 20대 초에 이미 소년급제를 했지만 비슷비슷한 피아니스트 활동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해왔어요.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동안 플래트네프가 쌓으면서 경험한 음악은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고 체험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플래트네프 자신은 천재입니다. 젊은 음악이 아닌 노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한 예술가가 빚어내는 예술. 과연 그것이 젊은 음악가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일일까요? 플래트네프의 연주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피아노를 지휘하듯 연주한다는 것에 더해서 플래트네프는 대단히 큰 소리를 내기 위해 과장된 몸짓, 오버액션을 전혀 하지 않아요. 사실 가끔 저는 큰 소리를 내야 할 때 저도 모르게 상체를 들거나 발을 구르기도 하는데요. 플래트네프가 너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가끔은 피아노 앞에서 마치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오버액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연주에 포르테는 사라지고 없고 피아노라는 낙상 기호를 아주 잘게 분쇄해서 온갖 종류의 피아노, 피아니시모, 피아니시시모 등 작은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쇼팽을 연주할 때 청중은 숨을 죽인 채 그의 피아니시모의 아티스트리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페달링도 아주 독특해요. 이 페달을 마치 오디오의 그 볼륨을 조절하는 다이얼을 돌리듯이 사용하죠. 플래트네프는 자신의 발끝으로 피아노가 만들어낸 모든 소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귀가 환희해졌게 만듭니다. 자, 그의 손과 발은 지휘봉이고 피아노는 오케스트라가 맞죠? 이렇듯 플래트네프의 독창적인 연주는요, 크리에이션과 리크리에이션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음악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의 상상력과 천부적인 음악성은 완벽하고 풍부할 뿐 아니라 세련된 음악적 색채를 만들어낸다. 플래트네프가 러시아 레퍼토리에서 돋보이는 건 물론이죠. 그에게 가장 영향을 준 음악가가 누구인지를 물었더니 바로 라흐마니노프라고 답했습니다. 예상 가능한 답안이죠. 라흐마니노프의 음악과 평생 함께하고 또 라흐마니노프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거친 플래트네프를 라흐마니노프의 합법적인 1등 아들인 적장자라고도 부릅니다. 플래트네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라흐마니노프는 작곡가도 아니고 피아니스트도 아니다. 그는 영혼 그 자체다. 이렇듯 플래트네프의 음악 세계에 가장 깊은 뿌리는 라흐마니노프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노 협주곡을 총 4곡 썼죠. 여기에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추가하면 총 5곡인데요. 마침 플래트네프가 가장 잘 이해하고 연주하는 이 5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전부 연주하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각 협주곡의 연주자는 바로 플래트네프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67세의 피아니스트 플래트네프는 이틀 동안 2개의 콘서트에서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KCO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5곡을 전부 연주합니다. 1개의 콘서트에서 피아노 협주곡, 그것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한 곡만 연주해도 그 누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를
60채세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합니다. 예술가다운 용기 있는 도전이죠. 가능한 일인지 저도 꼭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네요. 자, 이 5곡을 한 명의 거장, 천재, 음악을 뛰어넘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전부 들어보세요. 어떤 곡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지우지 못할 환희를 남길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플래트네프는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가장 이상적인 연주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플래트네프의 피아노 지휘로 라흐마니노프가 만들어낸 피아노 협주곡들을 완전히 다른 음악으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22년 플래트네프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어요.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이었던 2023년엔 켄트 나가노의 지휘로 RIO와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모든 협주곡과 교향곡을 공연하면서 음반으로 남깁니다. 라흐마니노프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줬네요. 이번 공연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플래트네프의 다이나믹이에요. 라흐마니노프가 포르테를 3개나 그려 넣어서 폴티시시모로 연주하라고 못 박아둔 그런 곳들을 플래트네프는 과연 어떤 독창적인 다이나믹으로 연주해서 보여줄까요? 저의 평범한 예술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요. 이튿날 연주되는 피아노 협주곡 3번 궁금합니다. 물론 2번과 이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는 말할 필요도 없죠. 또 피아노 협주곡 5개 중 연주 시간이 이 3번이 가장 긴데요. 이 긴 곡을 끌고 나가는 그 플래트네프만의 에너지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3번은 그야말로 요즘 가장 핫한 곡이니까요. 그리고 3악장 마지막에 그 밀고 당기는 롤러코스터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피아노 협주곡 4번은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정말 드물죠. 라흐마니노프 자신도 이 4번을 작곡하면서 상황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3번을 발표하고 곧바로 4번 작곡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러시아를 떠나게 되고 결국 무려 15년 후에 완성했거든요. 4번은 라흐마니노프가 자신의 음악에 그 재즈적인 요소를 믹스한 아주 독특한 음악어법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제 생각엔 바로 이 곡 4번으로 플래트네프가 왠지 자신의 옷을 입은 듯 편안하게 확실한 자신의 음악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쭉 듣고 마스터하는 아주 좋은 찬스죠. 거장 플래트네프가 해석한 라흐마니노프의 웅장한 기풍을 담은 연주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양일간의 공연에서 플래트네프가 들려줄 앙코르는 뭘까요? 왠지 숨은 보석들을 꺼내서 들려줄 것 같지 않나요?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플래트네프의 연주로 꼭 경험해 보세요. 이 콘서트에 꼭 가야 할 이유, 플래트네프 자신의 확고한 문장으로 답해드립니다. 라흐마니노프를 모방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다. 구독하시고 클래식의 유익을 얻어가세요. 클래식과 일상을 연결합니다. 저는 안인모였습니다. 티켓 이벤트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